1, 2월 무엇을 할 것인가? 1, 2월이란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너에게 바치는 영상입니다. 얘들아, 겨울방학이란 시간은 너희들 혈중 열정 농도가 최대치일 때야.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은 뭐든 할 자세가 돼 있어. 이것만 하면 너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줄게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든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야. 예비 고3 학생들 똑같습니다. 왜냐면 너희들은 예비 고3 학생이라면 이제 수능을 막 시작하거든? 수능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지금 이 시기, 학사 일정이 막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장 최대의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지금 이 시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쌤이 며칠 전에 고3을 위한 영상을 일단 먼저 올렸습니다. 왜냐면 예비 고3이 좀 더 급하거든, 너희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은 예비 고2, 예비 고1을 위한 겨울방학 1, 2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너희가 이제 예비 고3이 아니라고 해서 수능에 관심이 없지 않아, 절대로.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싶어 해. 그지? 왜냐면 수능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리고 지금 약간 내신의 비중이 어때? 저학년을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내신 비중이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1, 2학년 때 내신을 놓치잖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수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작년까지도 많았거든? 올해는 더 많지. 자, 그만큼 수능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게 맞거든? 근데 예비 고3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하려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공부해야 돼? 너희가 수능을 공부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고3 커리를 따라가야 돼. 일단 너희들은 올해 수능을 보지 않잖아. 고3 커리를 따라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고3 커리는 너희들의 내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신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 다만 수능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수능을 준비하겠다잖아. 고3 때 시작하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고3 때 시작하면 내가 따라가는데 좀 벅찰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겠다. 반드시 원하는 점수를 내가 수능에서 받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고3 커리를 따라가는데 문제는 일단은 너희들은 고3보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모의고사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해, 고3보다. 근데 현재의 고3 커리들은 대다수가 고3들이 완전히 국어에 몰빵해도 사실은 허덕일 정도의 컨텐츠의 양이야. 커리의 양이야. 그러다 보니 너희가 내신까지 준비하면서 그 커리를 따라간다? 그냥 허덕이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나는 그냥 개념까지 듣고 내년에 이어서 하자. 한마디로 수능을 미리 시작했지만 수능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야. 이게 일단은 현존하는 고3 커리의 가장 큰 문제야. 거기에 껴서 너희들이 따라간다는 거. 굉장히 허덕이지. 쌤도 작년에 예비 고1 학생들이 Q&A 올리지. 쌤, 제가 수능 공부하고 싶은데 쌤 커리에 어떤 걸 따라가면 되나요? 그때마다 쌤이 항상 생각했던 게 이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커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 고민을 사실은 한 지가 되게 오래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커리를 올해 작정하고 만든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걸 따라갈 만한 전략적인 커리가 부재하다는 거. 그래서 올해 쌤이 이 커리를, 국룰의 시작이란 커리를 작정하고 만든 거야,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한 차선책이 뭐냐면 이제 문제집을 사줘. 좋아, 기출 문제를 풀자. 어차피 수능 기출이잖아. 어차피 수능 기출 분석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자, 커리 따라가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신이 아닌 시기에, 내신이 아닐 때 수능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수능 문제를 풀면서 기출에 막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 문제를 많이 풉니다. 좋아. 자, 쌤이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 수능 국어, 이거는 이제 고3도 포함이 되는 얘긴데 양측이라고 하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거. 너희들 스스로는 문제를 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양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은 그냥 양치기를 하는 거야. 방법론 없이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수능이 나에게 뭘 묻는지 모른 채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뭔가를 익히겠다라는 게 전부 양치기거든.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너희들이 정말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미리 뛰어들어서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로 그게 직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양치기이기 때문이거든. 양치기가 왜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지를 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두 가지 때문에 양치기는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치기가 결국은 뭐야? 문제를 많이 풀면서 뭔가의 규칙을 찾아내는 게 양치기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잠깐만. 수능의 인문지문은 지문의 정보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주로 평가원이 이렇게 물어보네? 이거를 문제 풀면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잠깐만.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되네? 이런 식으로 지문이 흘러가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양측입니다. 다른 말로 귀납적인 공부가 양측이야.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떠한 규칙과 일반 원리를 깨닫는 거. 이게 양측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립니다. 그 일반 규칙을 뽑아내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가 더 크다. 두 번째 문제 뭐냐면 그 일반 원리를 뽑아내면 괜찮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독해력이 좀 좋고 어느 정도 피지컬이 있고 언어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의 일반 규칙을 찾아내지. 깨닫게 되지. 독해력을 스스로 습득하게 되지. 평가원 원리를 이해하게 되지. 일부의 학생들이라는 거야.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냥 문제풀이를 경험하다가 끝납니다. 이게 양측의 두 번째 문제야. 그럼 얘들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양측이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 너희가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고 분석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안타깝게도 착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하나를 풀었다면 다른 것에 적용할 만한 기준과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냥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확인하고 이게 이래서 답이 아니네? 지문 속 근거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아니네? 오케이, 확인, 끝. 이걸 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너희가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기준이 없다면 이건 분석이 아닌 겁니다. 그게 양측의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 얘들 양치기가 의미가 있다면 문제를 가장 많이 푸는 사람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 너희도 알잖아. 아직 모른다고? 눈빛이 많이 순수하다. 그렇지. 예비고3 학생들도 눈빛이 아직까지 순수하더라고. 너희들의 그 순수한 눈빛을 날카롭게 바꾸는 게 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양치기를 한다고 이제 혼내려고 지금 쌤이 이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너희와 1, 2월 그렇다면 너희들의 그 열정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 이 시점에 너희가 뭘 해야지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공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오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쌤이 하고 싶은 말 본론입니다. 1, 2월에 너희들은 이걸 해줘야 돼. 생각의 전회를 해줘야 돼. 쌤은 생각의 전회라고 표현을 해. 다른 말로 말할게. 너희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야 돼. 어떤 태도? 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독서의 글. 글을 잘 읽는다는 게 뭘까? 학생들이 글을 잘 읽는다. 없어, 머리에.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독해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쌤? 오늘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모르는데 다음 주 어떻게 할 거야? 응? 자, 글을 잘 읽는다는 건 뭘까? 글자를 잘 본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평가원의 독서 지문은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가 완벽하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다, 얘들아. 완벽한 의도로 꽉 차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줘야 돼. 그 의도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기출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출을 양치하지 않는다는 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보네? 선택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네? 선택지에 들어있는 걸 잘 봐야 된다, 얘들아. 왜냐? 선택지에 물어보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의도야. 이 내용을 맞고 틀리고 판단하는 게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지문도 이렇게 잘 읽는, 찰금 뭐 할 거야? 선지 판단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지? 그럼 너희가 문제를 잘 맞히고 잘 고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선지가 뭘 묻는지를 잘 봐야 돼. 그게 의도야. 그 의도를 알아야 지문을 잘 읽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이해가 되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들은 글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것도 평가원의 의도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너희들은 이제부터 학습하시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글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를 거거든, 분명히. 다를 거거든. 그래서 독서가 어려운 거야, 얘들아. 왜? 왜 어려워? 낯설어서 어려운 거예요. 쌤이 OT와 커리에서도 이거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건 사실 내가 찾아서 보여줄 필요도 없어. 올해 수능 성적표 나온 다음에 계속 쏟아진 기사가 이거야.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나오는 기사가 다 재수생 얘기밖에 없어. 쌤이 그래서 너희들과 미리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왜냐면 재수생들이 언제나 강세입니다. 쌤의 학생들의 재수생들 많아. 현장 가도 재수학생들 많이 있어. 재수학생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어? 알거든, 재수학생들은. 평가원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 너희보다 잘 알지. 평가원 선지가 뭘 묻는지 안단 말이야. 출제 포인트가 뭔지 안단 말이지. 시와 소설에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안단 말이지. 왜냐면 1년 더 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갖추는 거야. 어디로? 뒤로 갖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오는 겁니다. 4학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학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시간에 현역일 때 너희가 수능을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쌤이 지금 너희와 이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게. 자, 생각의 전해라는 건 쌤이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너희들은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너가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비고 1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더 중요하다. 이유가 있어. 너희들 중학교 때까지 내가 국어를 좀 잘했어. 쌤이 예전에 상담할 때 정말 많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어머님들이 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중학교 때까지 우리 애가 국어를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얘들아? 중학교에서 너희에게 물어보는 시험의 패턴과 고등학교에서 너희들에게 물어보는 시험의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너희가 보는 교과서 있지. 국어교과서 얘기야. 국어교과서에는 뭐가 많아지냐면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져. 중학교 때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은 추상적인 개념들과 어휘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동일한 글을 읽더라도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들이 다른 거야. 중학교 때는 훨씬 더 명시적이었겠지?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뇌피셜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사실은 이 생각의 전해라는 건 이거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내신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의 내신은 얘들아 모의고사 변형이 많습니다. 모의고사 변형?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은 출제자,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보는 생각을 바꿔줘야 돼. 이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 그래서 고등학교 가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 수능 변형? 이거는 내신에도 그대로 파생되고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이 독서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내신과도 사실 무관하지 않은 거거든. 자, 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내가 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물론 현존하는 커리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대치동이나 현장을 보더라도 고 1, 2를 위한 수능 강의가 있어. 없진 않아요. 쌤이 분명히 말했잖아. 전략적인 수능 강의가 부재해서 쌤이 강의를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이거야. 예를 들어 문학, 고전시가라 해보자. 너희들 고전시가 가장 어려워하잖아. 고전에서 가장 고전하잖아. 라임 괜찮았니? 너희들 좀 웃음이 박하다? 고전시가가 너희들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봐라. 고3 때. 자, 고3이 되면 고전시가를 공부할 시간이 어때? 굉장히 제한적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 고전시가 100개를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고2예요. 시간이 좀 더 있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고전시가를 공부한다. 주로 수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강좌에서도 너희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고3인데 1년의 시간이 더 있는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을 대해. 한마디로 고3 때 고3 때 고전시가 100작품을 공부할 수 있어? 너희들은 365일이 더 있잖아. 좋아. 그럼 너희들은 300개를 더 하는 거야. 고전시가 400개를 가르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1년의 그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해버린다고. 얘들아, 좋아. 400개. 100개보다 낫겠죠. 4000개를 공부하면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수능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저 1년의 시간을 1년의 시간?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건 수능 공부가 아닙니다. 자, 너희가 이제 수능을 진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수능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작품을 대할 때도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지. 수능에서 문학, 고전시가 공부할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시중에 문제집을 사서 봐봐. 고전시가 어떻게 정리돼 있니? 정리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시대별로 너무 깔끔해. 시대별로 중요 작품들 다 들어있어.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가요 쭉쭉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 막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부터 막 쭉쭉 공부하면 될까? 100개가 아니라 400개를 공부하면 너희들 고전시가를 잘할 수 있을까? 현존하는 고전시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너희가 400개를 다 공부하고 혹은 500개, 600개를 공부해도 그 안에서 수능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자, 얄리얄리 얄랑성부터 공부해가지고 너희가 고전시가를 막 고3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막 고1이면은 한 700개 하겠다. 한 700개, 800개 막 한다. 이건 수능 공부가 절대 아니다. 얘들아, 수능에서 고전시가 90% 이상 여기서 나옵니다. 4대부에 국문시가에서 출제가 돼. 그럼 보세요. 모든 작품들을 너희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거 의미가 없어. 이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있지. 21학년도 구평. 만흥이란 작품이 있었거든?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이거 배웠을 거야. 만능. 윤선도의 만능,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웬만한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수능 특강에 만능이 출제가 됐어. 육수가 전체가 똑같이 9평에 실렸어. 그리고 이 만능이란 작품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공부하고 시험을 봤다는 얘기지. 여기서 오답률 1위, 2위가 나왔어, 문학에서. 이 얘기는 작품을 그냥 공부하는 건 수능적이지 않다는 거야, 절대로. 자, 사대부의 국문시가 너희들 그러면은 얄리얄리 알랑송부터 400개, 700개 공부할래? 아니면 여기서 시작할래? 너희들 여기서 시작해줘야 돼. 사대부의 국문시가, 국문시가잖아, 국문. 그럼 적어도 누구 이후야? 잠깐 이걸 고민한다고? 잠깐, 얘들 국문, 우리말, 우리글, 한글, 세종대왕 이후겠지. 세종대왕 이후에 시조와 가사입니다. 여기서 90% 이상 지금까지 출제가 됐어.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너희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 이해가 되지?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단 말이야. 너희들의 가장 아까운 시간들, 너희들의 열정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는 거. 이거 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다. 하자. 너희들과 공부하자. 그래서 만든 커리가 국룰의 시작 커리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너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는 약간 느낌이 올 것 같아. 자, 국룰의 시작 전략 이미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따라와 주고 있더라고 벌써. 그래서 쌤도 굉장히 힘을 내서 너희가 처음 하는 이런 커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 너희들 점수 무조건 내가 만들어 주려고. 쌤이 지금 고3 커리랑 병행해서 거의 온 몸을 불살하면서 하고 있거든. 그 불살라서 지금 머리카락 다 색깔 변한 거 보이지?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런 질문들 하더라고. 쌤, 커리를 보니까 국룰의 시작, 국룰의 전략이면 8월에 끝나나요? 이거는 너희들의 내신 공부, 너희들의 페이스를 충분히 맞춰가면서 이 정도에 끝내도 된다라는 여유 있는 시점입니다. 강의는 한참 이전에 완강이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커리가 시작할 때는 이미 그 전 커리는 완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때까지 강의가 쭉 올라가나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돼. 이해가 되지? 강의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페이스에 맞게 강의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룰의 시작과 국룰의 전략 강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 왜냐면 너희가 처음 수능을 접근할 때 이 커리는 철저히 수능을 처음 보는 학생을 위한 커리야.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도 있지만요. 노베 학생들도 있습니다. 노베 학생들 이 강의 들어도 되지. 왜냐 이거 철저히 수능적일 거거든. 쌤이 방금 얘기했지만 너희들의 1년의 시간을 더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1년의 시간을 나는 땡겨올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고3 가르치듯 똑같이 가르친다 얘기했어. 단 너희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르칠 거야. 시점, 경험, 접근법, 방법론, 효율 모든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강의만 듣고도 사실은 수능 볼 수 있게끔 나는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국룰의 시작이라는 강좌는 쌤의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강좌가 앞으로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수능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나는 만들어줄 거야. 자, 너희가 이제 국룰의 시작과 국룰의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질문이 많더라고 보니까 국룰의 시작이란 강좌는 쌤이 입문이라고 했고 국룰의 전략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쌤이 커리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룰의 시작 강좌는 자, 너희들이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갔다면 자, 수능이라는 전쟁터에 나갔다면 총을 쏴야 되잖아. 저 관역을 맞추려면 너희들 총을 쏴야 되잖아. 총을 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가 국룰의 시작 강좌다. 한마디로 넓게 보게 해줄 거야. 수능에서 글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줄 거고 수능에서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줄 거야. 어떤 부분을 출제하는지 출제 포인트, 읽는 방법들, 그 기준들을 정확하게 너희들 체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전략은 뭐냐? 얘들아, 전략은 재료라고 했어. 총을 쏘려면 재료가 필요해. 너희들 머릿속에 아직 경험치가 많지 않잖아. 고3에 비해서. 그죠? 혹은 고3이라도 마찬가지야. 공부가 안 돼 있다면 경험치가 없는 거야, 머릿속에. 그런 지식과 개념과 이러한 철저한 탄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어주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쌤이 시작과 전략은 너희들 병행해도 좋다고 했고 지금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 많거든. 순서는 달라도 돼, 얘들아. 시작 보고 개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념 보고 시작 봐도 됩니다. 물론 쌤은 병행을 추천하지만 왜냐면 두 강좌는 목적이 아예 달라. 아마 고3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야. 쌤의 강좌 커리들 중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쌤은 모든 강좌 커리의 목적성이 굉장히 명확하거든. 너희를 단순히 그냥 1년 내내 끌고 간다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너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 강의를 듣고는 너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강의를 듣고 너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이 목적성이 명확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고1, 2도 똑같아. 그래서 너희들 시작과 전략은 특히 독서와 문학이 두 개가 분권화가 되어 있고, 이 교재는 알고 있겠지만 쌤이 홀수랑 콜라보해서 만든 교재고요. 쌤의 강의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강의에서 말했던 것들이 거의 똑같이 이제 교재 안에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쌤이 강의에서 전부 너희들 독서는 문장부터 시작해. 너희들 글 읽는 게 어렵잖아. 왜냐면 너희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게다가 굉장히 의도적인 글이야. 어려워. 문장, 문단, 글, 주제. 순차적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그런 독해력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문학 개념어들. 너희들 중학교 때 문학 개념어 다 공부했잖아. 근데 쌤이 다 알거든? 질문해보잖아? 그러면은 개념어를 알고는 있어. 근데 사실은 몰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아는데 몰라. 이게 너희들이거든. 그래서 문학에서는 너희들 머릿속에 막 엉켜있는 그런 개념어들을 한 번에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싹 평가원적으로 정리해줄 거야. 모든 문학 시험에 나오는 개념어들 너희들 전부 일괄할 수 있게끔 전략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문풀과 심화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어 있어. 이 내용들은 철저히 수능을 미리 공부할 너희들. 왜냐? 이제는 지금 걷지 않으면 너희들 뛰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만큼 수능의 중요성이 너무나 강화가 됐고요. 거기다가 수능을 잘 본다는 얘기는 국어만 잘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다른 과목들, 수학도 얼마나 어려웠니? 탐구 얼마나 어려웠어. 이런 모든 것들 너희들 다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국어만큼은 내가 뒷받침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쌤이 시작한 강좌니까 너희들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달리시면 됩니다. 쌤이 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 주인공 시점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얘기는 쌤이 뭐 강의에서 계속 하니까 공부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있어야 돼. 너희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오거든. 자, 주인공 시점 뭐 당연한 얘기니까 쌤이 넘어갈게. 그리고 국룰의 시작 강좌는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었고 너희들이 너무나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너희들 질문도 많고요. 그래서 쌤이 지금 본사랑 협의해서 1월 4일부로 국룰의 시작 강좌는 무료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강의를 충분히 한번 들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적어도 너희가 시험 보는 주인공이라면 강의를 그냥 들어봐. 왜냐면 쌤이 무료로 오픈할 거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문제 다 평가원 문제거든? 평가원 문제 뭐 전부 시중에 있습니다. 평가원 사이트에 다 있어. 그럼 너희들이 그 지문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쌤이 수능적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대체 평가원적으로 글을 대하고 문학을 대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를 너희가 느껴보라는 거지. 적어도 주인공이라면. 한 달간 무료로 오픈할 거니까 미리 공부하고 싶은 너희들에게 나는 최대한 뭐든지 다 해주고 싶거든? 그래서 너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이 시기야. 쌤은 물론 너의 얼굴은 볼 수 없어. 근데 나도 너의 입장이 되었었고 나도 예전에 수험생이었으니까 나도 너의 입장이었고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불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이 겨울방학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시기만큼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거든.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너희들과 강의에서도 만나고 싶어서 쌤이 한 달 동안 완벽 오픈할 테니까 너희들 강의 충분히 다 듣고요. 질문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내용들 너희들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 전부 다루면서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한번 겨울방학 보내보도록 하자. 이 시간은 너희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평가원적으로, 수능적으로. 그거를 이제 쌤이 강의에서 도와줄게. 너희들은 주인공 시점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참.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런 거 이제 문학에선 독백이라고 하거든? 혼잣말이라고 하죠. 대답해줬어? 땡큐. 일단 우리는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 안녕.